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부모님들이 꼭 하셔야 할 일, 가정에서 하셔야 할 일 50가지에 대한 거를 이제 파트별로 나눠서 본인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 환경이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이제 제 책에서 항상 강조합니다. 일단 가정이 어떤 안정이 되고 학생한테 불안 요소를 없애주고 부모와 자녀와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머님들이 항상 강조하시는 성적이나 시험을 잘 본다든가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는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이제 교육을 통해서 아십니다.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는 걸 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 책에 나오는 50가지 이것만 알면 거의 다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수행평가가 거의 다 학교에서 부모님도 아시다시피 중간고사 이런 과목들 뭐 3과목, 4과목밖에 안 봅니다. 부모님 때처럼 전과목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수행평가로 점수가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특히나 중학교 1학년에 실수가 많은데요. 수행평을 잘 모릅니다. 반면에 이제 남녀를 따진다면 여학생들이 좀 관리를 잘 하고요. 이 때문에 수행평가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무슨 과목에 수행평가가 뭐 1학기나 2학기에 있다, 영어다, 그럼 영어 듣기 평가가 있다, 이런 정도는 부모님이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자녀의 수행평가에 관계된 점수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도 영어 교과목 점수를 총점을 내면 한 20, 30%는 또 영어 듣기고요. 또 수업 시간에 말하기, 영어 말하기가 들어가고요. 실제적으로 영어 시험, 이제 실제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면 한 30, 40%밖에 안 들어갑니다. 예. 그 때문에 이 수행평가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수행평가는 꼭 학기 초에 학교마다 다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을 다 보시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꼭 챙기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떤 학원이나 이런 거, 그리고 선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원 선택에 있어서는요, 정말 중요하게 부모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아는 옆집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학원을 소개받는다든가 아니면 그냥 광고만 보고 저 학원이 유명하다, 우리 애 보내면 되겠구나, 그냥 이렇게 그냥 보낸다든가, 이거는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 부모님들이 바쁘셔도 그 학원 서치를 다 해보시고 학원에 가서 상담을 해보시고, 제가 하나 권하는 거는요, 수학을 얘가 못한다 그러면 부모님 그동안 시험 봤던 수학 문제집을 다 가지고 그 학원 원장을 만나서 이 틀린 문제가 왜 틀렸는지, 어떤 유형에서 얘가 틀리는지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가장 또 잘못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원을 보내신 다음에 신경을 안 쓰십니다. 예, 그건 안 되죠. 저는 항상 학원은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에 저는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어떤 환경을 바꿔줘야 됩니다. 어떤 한 학원에 너무 오랫동안 다니면 얘 타성이 붙고 친구가 생기고 그냥 어떤 학원이라기보다는 그냥 친근감 있는 장소에 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장소를 좀 이렇게 환경을 바꿔주는 것에 더 주안점을 두고요. 또 하나, 자, 학원을 이 A라는 학원을 다녔는데 이번 중간고사 성적이 안 나왔어요. 80점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80점 이 정도야? 그럼 어머님들 학원을 왜 돈 주고 보냅니까? 최상위 점수가 나와야죠. 그 점수가 안 나와도 바로 학원을 옮기셔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학원을 다니시는 게 같은 경우는 폐단이 많고요. 실제적으로 학원, 인강, 그다음에 과외 이런 게 자녀가 어디에 맞는지를 부모님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그 선택을 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선행. 자, 공부 잘하면 선행시키세요.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반면에 얘가 예를 들어 수학생을 선행을 한다. 근데 단계별로 중학교 과정도 못 마치면서 수 2를 한다, 수학을 나간다, 이렇게 하는데요.
저 근교의 수학선생님, 고등학교 수학생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그냥 문제만 풀어서 단계별로 나왔다는 거예요. 고등학교에 왔어요. 고등학교에 와서 시험을 잘 풀 수가 없어요. 예. 진도는 나갔는데. 이런 그 갭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런 이 학생은 고등학교 가서 중학교 공부부터 1학년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선행은 그야말로 제가 말씀드렸죠. 공부 잘하면 당연히 나가야죠, 진도를. 그렇지 않은데 그냥 선행 학원에 보낸다? 이거는요, 최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행에 대해서는 어머님들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자녀의 학원 선택이나 인강이나 과외 이런 거는요, 자녀와 상의를 잘 하셔서, 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고입에서 특목고나 전국자사고, 한화고, 용인외고, 민사고 보내는 학생들은요, 학원 안 다닙니다. 예, 그야말로. 딱 한 가지 이유. 시간 낭비 때문에 안 다닙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이 강남에 있으면서 학생들 많이 보내봤지만 거의 학원을 안 다닙니다. 그냥 인강 배우고요. 모르는 거 학교에서 물어본다는 수준밖에 안 돼요. 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깝다는 겁니다. 이것도 부모님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그리고 또한 네 번째는 그 어떤 그 학교의 정보나 이런 것들을 학생들 잘 모릅니다. 신경 안 씁니다. 지금 중3 애들 갑자기 이제 2학기 되면은 학교를 가야 되니까 야, 그냥 나 일반고가 갈 거야. 뭐, 너 휴문가야? 나도 휴문가까? 아이들이요, 고등학교 선택을 너무 이렇게 신중하게 선택 안 합니다. 자, 이건 뭐죠? 부모님들조차도 신경을 안 쓰셔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예. 벌써 특목고나 이 준비하는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 초부터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 저희 학교도 지금 1학기 때도 제가 강의를 했지만 벌써 2학년 1학기, 2학기도 다 준비가 다 되고 있습니다. 3학년 가서는 그 자소서를 다시 첨삭받고 다시 쓰는 수준 여기까지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 대입이 고입인데 어머님들 자꾸 신경 너무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 꼭 이거는 진학 선택에서 부모님이 꼭 여러 가지 자녀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되고요. 자녀를 파악하셔서 우리 아이가 특목고가 맞냐 아니면 뭐 자사고가 맞냐 이런 것도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그냥 2학기, 3학년 2학기 때 담임이 원서 써야 된다? 그때 가서 결정하는 거. 이거 전부 다 부모님 책임입니다. 대입이 고입이라고 제가 꼭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인터뷰도 한 적이 있는데 고입 선택을 잘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지금 중요한 게 뭐죠? 절대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지금 2학년, 1학년도 절대평가 들어갑니다. 고교학점제. 더더욱 학교 선택이 중요하고요. 이 고등학교에서 정말 그 학교 교육과정이나 과목 개설이 잘 돼 있는지 이것까지도 이제 다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중2, 중1 학생의 부모님이시라면.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더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부모님이 많이 발품을 파시고 정보를 얻으시고 또 진로교사하고 상의도 하시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그냥 중2 때 그냥 진학해야 되니까 아무 학교나 정하지? 그야말로 아무 학교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이 학생의 미래가 걸린 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입이 고입이다. 꼭 명심하시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부모님 집안에 힘든 일 많으시죠. 예, 코로나 때 더 힘들었죠. 그 집안에 힘들고 뭐 이런 것들 아주 자세하게 자녀한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녀에게는 지금 중학교 학생이라면 어느 정도 집안이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네 학원비가 어느 정도 들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엄마 아빠가 돈을 버는데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하고 있다든가 또 일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을요 이제는 솔직히 다 자녀한테 말씀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집안이 너무 풍족해서 뭐 돈이고 뭐고 풍족하게 쓰는 아이들 모르죠. 그렇지만 부모의 힘든 거를 중학교 학생이라면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너무 어머님들은 힘든 걸 자녀한테 얘기 안 하시는데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예, 다 얘기하셔야 돼요. 예.
저도 저 자녀를 키울 때 꼭 얘기했거든요. 너희들 학원비가 얼만데, 여기 뭐, 아빠 봉급이 얼마고,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가정을 알아야지. 이유 없이 부모님이 힘들다고 집에 와서 화를 내시면 아이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이 화를 내시는 이유를 알았다면 이 학생이 알아요. 그럼 알아서 더 이 학생이 더 열심히 하죠. 오늘 부모님이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힘드시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정교육에서 중요한 거는 중학생 정도면요. 꼭 전부 다 가정에 돌아가는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인 거나 여러 가지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 예. 그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연장해서 가정에서 부모님이 해야 될 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모님들 힘내세요. 화이팅! 예.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